이번에 그 금통위 회의 내용에서 베이비 스텝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죠.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걸 토대로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이런 여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서 과연 마지막 금리 인상이 맞을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 예금금리, 대출금리 내려가고 채권금리 내려가니까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실연속 금리 인상이 시행이 됐다. 다만 베이비 스텝 4, 5, 7, 8, 10, 11 그리고 올해 1월 인상을 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그냥 이쯤 됐으면 이제 안정됐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한은에서 할 수가 없죠. 왜? 한은과 지금 정부의 입장은 굉장히 다르다. 한은의 입장은 지금 물가를 잡아야 한다. 다만 경제 위기는 최소한. 하지만 이게 더 핵심이죠. 그 다음 환율. 환율이 폭등하게 되면 경제 위기가 더 강화될 수 있으니까 물가를 잡되 요기에 오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보는 게 환율이랑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은 안 좋은데 최근에 공교롭게도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올려도 되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멈춘다. 그러면 환율 언제든지 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금리 인상은 못하죠. 금리 인상은 못하는 대신에, 왜냐면은 워낙 국채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GDP 대비 국채 비율이 한 260% 넘어가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쉽지가 않다. 왜냐면 조금만 올려도 나라가 많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대신 양적 긴축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 전에는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양적 긴축하니까 엔화 가치가 슬금슬금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지금 위안화 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가운데 꼈으니까 영향을 받는 건데, 미국에서 계속 올리고 다른 나라에서 계속 멈춘다. 특히 우리나라. 이런 경우 보면요, 언제든지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회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3.25%에서 3.5%로 상향하는데,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물가는 지금 불안하다. 다만 물가가 불안한데 왜 베이비 스텝하고 왜 천천히 올리느냐? 경제 위기 터질까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안 잡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리 기준금리 올리면 뭐예요? 시중금리를 정부에서 억지로 낮춘대. 예금금리, 대출금리.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고 유럽 중앙은행은 긴축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와 약세가 이어졌다. 반대로 여기서 긴축 강화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천천히 올리게 되면 물론 유로화 환율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국이기 때문에 여기 다 지금 수출해야 되는데 원화 약세, 뭐 미국에 대해서는 강세가 되는데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약세가 되고 뭐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면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지금 무역 적자는 뭐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고, 이 사이에 간간히 경상수지도 적자가 나고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되겠죠. 다만 지금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인 1.7%보다 하회된다. 성장률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금리 너무 급격히 올리면 위험해질 수 있겠다. 왜? 일본 금리 못 올리는 이유가 국가부채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금리를 쉽게 못 올리는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또 지금 물가 상승률 봤을 때 근원 인플레이션, 저희가 뭐 근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 이 이야기 하는데 4% 초반에서 소폭 하락했다.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니까 하락했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요거죠. 10월, 11월까지 올라가다가 12월에 조금 떨어졌다. 사실 근원 인플레이션이 4%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안 잡히고 있어요. 왜? 금리를 억제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환율이나 그 다음에 달러 가치, 달러 유가,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면, 근원 인플레이션은 이런 것들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려서 유동성 회수가 얼마나 빨리 되고 있느냐, 요게 근원 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요게 안 잡히고 있다. 유동성 회수가 많이 되고 있지 않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금융 안정, 불안이 완화되고 있다. 환율 떨어지니까 불안이 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채 및 기업어음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며 돈 오지게 풀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정되었지만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즉 부동산 PF죠. 이게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13 대책이 나온 거다. 그 다음에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대요. 이게 분석이 이상한 게, 자, 앞에서 다시 볼게요. 자, 12월에 조금 떨어지니까 근원 인플레이션은 소폭 하락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보시면은 가계 대출 증가. 자, 12월에 소폭 상승했죠. 9, 10, 11월에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소폭 상승으로 바뀌었죠. 뭐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뭐 물론 다른 대출이 감소하고 주담대가 올라간다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담대로 빌려서 나머지를 갚는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 주담대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빚내서 집 사라 그러면서 거래량 조금 증가하면서 주담대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으니까 가계대출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은 어때요? 성장의 하방 위험, 그 다음에 금융 안정,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즉 하나, 둘, 셋, 넷, 5가지 중에서 지금 불안 요인이 4번, 5번이죠. 그리고 빨리 올리지 말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1, 2, 3번이죠. 이런 것들을 면밀히 훑어보겠다. 그러면은 요 1, 2, 3번 같은 경우, 자, 성장의 하방 위험,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것보다는 일단은 디플레이션을 맞더라도, 경기 침체를 맞더라도 인플레이션부터 잡는다.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그게 낫다. 요거니까 얘는 너무 중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물가가 튀면은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융 안정 측면, 요거는 이제 환율 문제죠. 지금 이제 얘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환율이 튀게 되면은 문제가 커진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파급 효과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부동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15억이 8억이 된다, 반토막 났다, 다 죽는다, 이게 아니라 7억에 샀든 5억에 샀든 6억에 샀든 혹은 8억에 샀든 이 사람들은 안 죽죠. 10억에 샀든 10억에 산 사람 그렇게 죽진 않아요. 15억에 고점 잡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론만 만드는 거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12월 금통위에서 3.25 1명, 그 다음에 3.5 3명, 그 다음에 3.75 여기가 2명. 요거는 최대한 낮게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이 2명이다. 즉 이게 과반수니까 금리 인상은 3.5, 이번에 3.5 됐죠. 3.5가 유력하다. 그리고 통상 국제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보다 0.25%포인트 안팎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즉 뭐예요? 3년물 금리가 한 3.75 정도 형성이 되면은 기준금리는 3.5 정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지 하나씩 봐야 되죠. 자, 그랬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금통위 회의 내용은 볼 때마다 매파적으로 바뀌어요. 맨날 지금이 마지막 최종 금리다. 미국에서 금리 막 올릴 때를 제외하고는. 그랬을 때 이쯤 올리면 끝났다. 근데 다음 회의를 보면은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다. 최대한 그 비둘기 파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 상황이 계속 매파적으로 바뀌니까 조금씩 매파적으로 바뀌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의 내용. 자, 3.5%가 3명, 3.75%가 3명.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자, 국제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보다 0.25%포인트 안팎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선 금리 인상 멈춰야죠. 자, 미국 현재 3.8%죠. 미국 기준금리 얼마예요? 4.5. 그럼 0.7%포인트나 높게 나왔는데 미국에서 금리 내려야죠, 그럼. 그러니까
영향을 맞추는 거예요. 영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어때요? 금리를 내릴 걸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죠. 5%까지 오히려 더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국제금리는 떨어지는데. 그리고 국제금리에서 무조건 기준금리를 맞추면 안 돼요. 반대로. 기준금리에 따라서 국제금리가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왜 국제금리가 떨어지고 있느냐. 지금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소리죠. 우리나라도 물론 채권시장이 좋진 않지만 채권시장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이동을 한다. 그 전에 채권은 위험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에요? 채권은 안전자산이죠. 위험자산이 주식, 코인, 그 다음에 안전자산이라고 우기지만 부동산은 굉장한 위험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 달러, 미국 입장에서 현금이겠죠. 그 다음에 금,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이고, 그랬을 때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예적금. 근데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쪽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금 달러에서 채권으로 가고 있고, 예적금에서 채권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달러나 예적금에서 금으로 가고 있다. 이런 현상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요. 그렇다는 건 아직 상태가 위험하다는 소리고, 부자들은 그렇게 자산 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예대금리나 예금금리나 대출금리, 그 다음에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채권금리,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아니죠. 왜?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금금리가 떨어져서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행채 금리가 떨어져서 예금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원래는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 억지로 예금금리를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권을 사죠. 작년에도 채권을 많이 쓸어 담았는데 연초부터 채권을 1조 넘게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왜 그럴까요? 예금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채권을 매수하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들은 빼고 있는데 채권을 매입 3조 빼가고 있는데 연초부터 1조. 이거는 뭐 3조는 올해 빼간 게 아닌데 21조 쓸어 담고. 그럼 채권 매입 수요가 많다는 소리는 가격이 상승한다는 소리죠. 채권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채권 매입으로 돌린 거다. 정부에서 개인 자금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채권 시장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죠. 레고랜드 사태 터진 이후에 보면은 거의 회사채도 많이 줄었고 지금 금융채는 또 못 내게 막아놨어요. 막아놓으니까 자, 은행채를 풀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치가 떨어지죠. 공급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죠. 근데 은행채를 못 풀게 막아버렸어요. 정부에서. 그래갖고 그 다음에 예금금리를 눌러요. 그러니까 채권 가치가 올라가면서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채권금리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맞춰라. 이거는 정부에서 억지로 누르고 있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채권 쪽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 잉여 자금은 이제 회사채로 가겠죠. 국채, 그 다음에 뭐 지방채, 그 다음에 뭐 은행채나 회사채 중에서도 신뢰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PF까지 흘러 들어가도록. 그래가지고 물리면 다 누구 책임? 개인 책임. 그러니까 이게 관치금융의 문제다. 그리고 미국 물가도 확 꺾였다. 6.5% 상승. 그래서 확 꺾였다. 7.1에서. 그러니까 엄청 많이 꺾였으니까 이제 베이비 스텝 해야 된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야 된다.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7.1일 때는 시장 목표치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시장 예측과 정확히 일치한다. 미 연준에서 파월이 11월, 11월 이럴 때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냈죠.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측보다 낮게 나왔다. 그렇다면은 금리가 그렇게 빨리 안 올려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측만큼 나왔는데 거기서 더 낮게 나온다. 이렇게 확답을 짓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도 빅스텝일지 베이비 스텝일지 고민 중일 것이다. 왜냐면은 너무 안정됐다고 잠깐 멈췄다가 물가 잡히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주춤하게 되면요 큰일 나요. 미국에서 물가부터 일단 빨리 때려잡고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리려는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빨리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면은 또 다시 갑자기 올려야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보다는 아예 지금 어차피 속도 조절, 빅스텝도 속도 조절이니까 빅스텝 정도로 해서 물가를 계속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회의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은
뭐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미국 물가 완전히 안정됐냐? 아까 뭐뭐 있었죠? 경기 침체, 그 다음에 그 주요국 금리, 그 다음에 뭐 저기 환율,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100% 유리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안 잡히고 속도 조절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냥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아니라 양적 긴축을 할 때가 아니라 물가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게 되면 고물가가 조금 더 길게 간다는 소리예요. 어차피 시중금리는 비슷해질 테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요. 조금 더 고금리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물가가 발표가 났어요. 물가가 발표가 났죠. 6%대에 진입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업률을 많이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물가 잡혔고 근원 물가 잡혔다. 그럼 베이비 스텝 해야지. 이게 아니라 뭐 한대요? 초근원 물가를 보겠다. 왜? 물가 잡혔고 근원 물가 잡혔으니까 이제 금리 인상 덜해도 된다라고 느낄 텐데 실업률이 안정적이니까 물가를 더 빨리 잡고 싶죠.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초근원 물가까지 봐가지고 어떻게든 금리 인상의 명분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미국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현지 시간으로 2월 1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2월 2일 새벽 3시쯤 발표가 날 텐데 그때 확정적으로 나오느냐, 빅스텝이 나오느냐, 분명히 파월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테고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뭐 적어도 2번 올리면 한 번 정도는 따라가 줘야지 환율이 치진 않겠죠. 이런 것들까지 보면은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옛날부터 작년 초부터 작년 말에는 2%로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3.5까지 올라왔어요. 작년 말에 3.25로 끝났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들만 계속 보여주면서 지금 안정됐으니까 더 무너지기 전에 빨리 그 위험자산 시장에 들어와서 받쳐줘라 이런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끝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금리 인상 멈추고 들어가도 늦지 않고 멈추고 들어가도 빠르고 금리 인하 시작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근데 금리 인하 해도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움직여서 엄청나게 몰려서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왜?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에 성급히 들어갔다가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하우스 푸어 된 사람들도 엄청났는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요 절대 급해지지 마라. 지금은 장기 침체기에 들어갔고요. 물가 안정,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물가 안정, 그 이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자산 하락이 이어질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 보시면은 이번에 베이비 스텝 됐다고 끝난 게 아니다. 7연속 금리 인상은 엄청난 긴축이다.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